특전사만의 용맹함으로 시민의 안전까지 책임진다. 건물 지역 전투에 나선 황금박쥐부대 대원들. 그리고 힘든 일도 척척! 총 대신 이웃의 손을 잡은 특별한 하루. 이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 갔는데 하나, 둘, 셋, 뿌이! 영하의 날씨에도 계속되는 혹독한 훈련. 맹렬한 추위도 녹여버리는 뜨거운 사나이들의 이야기. 우리가 바로 황금박쥐부대 특전사 대원들이다. 통장군의 맹위 때문에 눈도 녹지 않은 겨울의 어느 날, 인정없이 드문 적막한 마을의 한 건물에서 난데없이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곳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청구하는 방이요. 총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특전사 대원들. 건물 지역 전투라 해서 현재 지금 도시 지역으로 많은 그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좀 생존성을 많이 높이고 적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도시 지역 내에서의 전투가 일반화되고 그에 따른 근접 전투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만큼 근접 전투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고도의 팀워크와 사격 능력을 요하는 훈련으로 반복 숙달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훈련도 실전과 다르지 않다. 탄창을 챙기는 꼼꼼한 손길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고난도 훈련이다. 기능 고장 나니까 탄피바지 최대한 빼라 이렇게. 탄피바지 다 확인해봐.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공포탄 쏘실 때 탄알지 앞으로 밀어주셔야 좀 씹히는 거 없이 잘 나갑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정보는 서로 공유해야 한다. 이들에게 건물 지역 전투 훈련은 아직 시작 단계라 더욱 그렇다. 근접 교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선 전우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 대원들은 안으로 밖으로 서로를 챙겨주며 발전해 나가는 중이다. 훈련에 임하기 전에 전에 생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전거리가 짧고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근접 전투. 무엇보다 사용하는 총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빠른 판단력과 함께 개인화기의 효과적인 사용 능력이 요구되는 훈련이다. 자, 임무 지원 지점 바로 시작할 텐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임무 지원 지점에서 왼쪽으로 전사의 밑으로 이동해서 저기 있는 방벽 타고 이동, 그 다음 내려가서 저기 보이는 건물 다 봐봐. 건물 똑같이 진입해서 저기 건물에서 창밖으로 정비 쪽으로 나가서 계단으로 올라간 뒤에 거기서 차저 터뜨리고 3층에서 하향식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 하나, 둘, 셋. 실전! 최근 도심 테러 위협이 높아지면서 시가전, 즉 건물 지역 전투 훈련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전사들에게도 이젠 필수 항목. 건물 지역 전투가 우리 여단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저희가 교관 집체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은 왜 하는 걸까요? 지금 계속 산업은 계속 발전되어 가고 도시화는 계속 가속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그런 자연 산속에서 하는 전투보다는 이런 안정화 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시 지역 전투가 필요성이 더 크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숙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강도 훈련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특전사 대원들에게도 매우 긴장되는 순간. 하지만 힘든 작전 속에서 더욱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이들이기도 하다. 적은 인원으로 큰 임무를 수행한다. 특전사 정신에 빛나는 황금박쥐부대. 최고의 장비, 강도 높은 훈련으로 특전용사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황금박쥐부대는 안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 신조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행사에 완벽한 경호작전을 수행하고 각종 재난재해 시 즉각 출동해서 인명구조 및 복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군대임을 입증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젠 시민의 안전도 지킨다. 현재 적들은 우측에 있는 자동차 전문 학원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획득한 첩보로는 적은 현재 건물대 6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터 침투해서 건물 내부 소탕 작전 개시하겠습니다. 이동, 셋, 둘, 하나.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다. 실제 상황일 경우 다수의 적과 민간인들이 혼재된 공간에서 전투를 벌여야 한다. 소규모의 전술과 상호 간의 소통이 승패를 좌우하는 작전이다. A팀 바로 전진!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호시우복.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보고 소처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근접 전투는 승패가 빨리 결정되며 전투 중 다음 상황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도 한다. 사주경계! 비조 건물진입! 전술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비조도 건물 안으로 진입한다. 한시도 경계를 풀지 않는 대원들. 근접 전투에서는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과 적 수색 능력, 그리고 위협 순위 분석에 따른 상대 식별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과 민간인, 동료를 정확히 구분해내야 한다. 긴장감에 체력 소모도 커지는데, 내부 진입을 위해서 문에 폭탄을 설치하는 대원들. 안에 적이 있다면 문이 열리는 대로 교전이 시작될 것이다. 실전이 아니어도 가장 떨리는 순간이다. 문이 폭발함과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부로 진입한 대원들. 바로 적을 제압했다. 계단 확보! 계단 확보! 자신감을 갖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이들. 이번엔 곳곳에서 적을 진압한 소식이 들려오고, 계속해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들을 평가하고 있는 평가관의 눈빛이 매섭다. 평가를 위한 까다로운 항목들,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교육 때 배운 부분 중에서 지금 팀이 작전을 펼치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을 크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건물 안에 적이 남아있는 상황. 신속하게 적을 소탕해야 하는데, 근접 전투는 일반 전투에 비해서 주의사항도 많은 편이다. 그래서 더 힘든 작전이기도 하다. 이처럼 최정예 요원들에게도 까다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바로 건물 지역 전투의 실체다. 때문에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전투 기술과 전술을 익혀나가야 한다. 오늘은 과연 작전을 잘 수행했을까? 평가관에게 향하는 발걸음이 좀 무거운데. 네, 작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작전 내내 대원들의 움직임을 꼼꼼히 관찰한 교관들. 이들의 평가가 궁금하다. 건물로 진입하는 조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측면 계단을 이용해서 지금 하향식으로 내려오셨는데, 네. 제가 교육할 때도 말했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지점이나 진입 루트를 2가지 이상으로 선정을 했었더라면 팀이 계속 한 군데로만 다 일정하게 내려가 이제 분산되고 또 만났다가 분산되고. 안에서 제가 들었었는데 차지 이용할 때 소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류탄 사용할 때도 굳이 보면 지금 저희가 교전할 때는 항상 말로 육성 통제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육성 통제는 최소한의 통제입니다. 굳이 수류탄 같은 경우는 어떤 수신호로 해서 상관이 없는데, 굳이 수류탄을 얘기를 해서 안에 있는 애들이 수류탄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류탄은 뭐 그런 거는 최소한의 통제, 어느 정도 수신호를 활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굳이 권총을 쓰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했지만 지적사항이 쉴 새 없이 쏟아진다. 그만큼 어려운 훈련.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성과면은 팀이 그래도 많은 걸 얻어가서 다음부터는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된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렇게 그 교관님들이 평가를 하셨지만 어떠세요? 예,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이거를 허물로 삼아서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 전투력의 그런 발전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한 80점 정도 생각하는데 나머지 20점은 추후에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를 맞춰서. 사실상 인원들이 훈련을 오랜 시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고 이런 적은 훈련 시간 내에 이 정도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도 그래도 교관으로서 만족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작전이 끝나면 사후 강평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음 이 훈련이 끝나더라도, 이 작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중대원들이 계속 훈련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훈련임에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황금박쥐부대 대원들. 이들이 이처럼 건물 지역 전투에 최선을 다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전사에서는 도시지역 작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연단에서도 이런 임의지형에서 훈련을 통해 건물지역 전투, 내부소탕 관련 정기전술을 숙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테러 대비를 통해 완벽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햇살 좋은 날, 대원들이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이곳에서도 2인 1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 총이 아닌 청소기다. 창틀이 지금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지저분해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실력도 특전사급. 적을 소탕하듯 구석구석 묵은 먼지까지 모두 찾아내서 쓸고 닦는 대원들. 바깥에서도 청소 작업이 한창이다.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작업들.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닐까. 대원들의 마음도 따뜻해진다. 예, 아무래도 좀 솔직히 냄새나고 지저분한 일이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대신해서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서 많이 기쁩니다. 젊은 장병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 베레모 천사로 불리는 박승대 원사. 이곳에서 20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지적 장애인들이 110명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적인 손길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95년도에 처음으로 그 전입 간부들이 오면 생활을 같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올리면 되겠다. 서로 힘을 돋우면서 작업에 임하자 어느새 끝이 보인다. 대추차고요. 감사합니다. 소박한 차 한 잔에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걸 느끼는 대원들. 완전 달콤합니다. 예, 좀 많이 좀 추운데 이 차 한 잔으로 다 녹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죠. 특히 이제 군부대에서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일단은 일을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저희들이 이렇게 힘이 붙이는 일 같은 거, 지금 하는 일 이런 것들도 일을 그런 부분들 잘해주시니까 도움이 되고요. 많은 인력이 와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계획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저분들은 다 나이가 많다고, 다 형님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사님이 그때 아주 오래전에 오셨잖아요. 그때는 어렸죠, 저희 친구들이.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다 돼버렸어요. 20년 전 선임을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한 후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온
박승대 원사. 나무도 뭐 저 눈도 많이 오고 그러면 뭐 털어야. 이곳은 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처음 하게 된 데가 여기거든요. 곡성 상강원. 그래서 이제 항상 기억에 남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박승대 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부터 꾸준히 후원도 하고 계셔요, 아직까지. 항상 그래서 마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필성? 잘 있었어? 오, 내가 나이가 더 많을걸. 안녕히 돼요. 110여 명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곡성 상강원. 볼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 강산이 2번 변할 동안 서로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그대로다. 초청 뭐 행사 있어가지고 이제 날씨 읽으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항상 막 친구도 되고 또 동생 같기도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어요. 제 또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친구 같아요, 항상. 사물함 구경에도 나서는데 하하, 이 직업병이 발동한다.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 봐봐요. 이거는 부적합이야. 이거 반듯하게 해야 돼. 네? 이거 사진 하나도 있네. 우리 때 좋은 거네. 누가 줬어? 허리띠며 지갑을 꺼내 보이면서 박승대 원사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서는 원생들. 우리 때 잘하는 거. 이제 원사님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요.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친근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곳에 큰 경사가 있었다. 박승대 원사를 보자마자 자랑부터 하는 새신랑. 결혼식을 여기서 했네. 여기서 있는데 이렇게 떠나가고 그러면 이제 부부가 둘이 여기 살고 깨끗하게 해놨어. 아, 이게 또 이런 데서 이렇게 결혼 생활도 하는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렇게 뭐 여기까지 일부러 끌고 와서 따르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 해놨네요. 역시 뭐 깨끗하게 잘해놓은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네요. 네, 예. 이제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정리된 거 하고 또 이제 안 된 것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뿌이. 힘든 훈련 일정 속에서도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대원들이다. 어쩌면 이들 중에 누군가도 박승대 원사의 발자취를 따를지 모른다. 나눔은 원래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닐까. 분들이 되게 순수한 신인 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봉사하면서 기분이 좋고 봉사하는 마음도 좋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은 특전사의 일과 오늘은 패스트로프 훈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레펠보다 빠른 침투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높은 숙련도도 요하는데 헬기 주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레펠보다 유리하다. 자, 지금부터 패스트로프 PLF를 실시할 건데 철저하게 통제에 의해서 훈련을 진행한다. 알겠지? 특히 유격 수갑을 착용하고 하강 자세를 잡을 때에는 상단 근무자의 통제에서 올바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하강할 수 있도록. 오케이? 패스트로프는 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으로 인해서 도입된 기술이다. 팔자형 고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착지 시에 전술적으로 매우 유용하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얼핏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질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을 동반한 기술이기도 하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훈련은 저희가 국지도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옥상으로 저희가 공중 침투를 하기 위해서 해전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하강을 해서 침투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로프는 공중 30-40m에서 하강하는 레펠과는 달리 10m 정도에서 하강이 가능하다. 또한 한 로프로 여러 명의 병사가 내려올 수 있어서 빠른 병력 투입에 유리한 기술. 저희가 적지 중심에 들어가는 부대이고 그리고
국지도발 상황이나 이런 데에서 특수적인 훈련, 항공기를 이용해서 침투하는 훈련을 하는 훈련 부대가 저희 육군에서는 특전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특공이나 수색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저희가 중심으로 하는 부대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강 속도도 매우 빠른 패스트 로프 때문에 안전에 무엇보다 유의해야 하는데 연습 시의 부상은 금물이다. 지금 안전고리를 걸었습니다. 지금 훈련 목적상 안전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특전 조끼에 스냅링을 연결해서 로프하고 안전고리를 연결한 겁니다. 실제 훈련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교육 훈련관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사 투표 하와이니까 하나. 안전장치를 한 후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 기술을 충분히 몸에 익혀야 한다. 그래야 실전에서 안전장치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고개부터 설명하면 고개는 제가 하강하는 지점을 바라봐줘야 되고 손으로 파지할 때는 이렇게 잡아서 로프를 말아쥐는 쥐어짜듯이 잡아주고 거리는 일정한 간격 너무 붙이지도 않고 떨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돌린 후에 다리는 로프를 꼭 양발 안쪽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패스트 로프는 완전 군장과 통신기 등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도 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충분한 연습과 제동 감각이 바탕이 돼야 한다. 실전에 투입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 중인 대원들. 패스트 로프 하강 후 바로 경계 작전에 임한다. 예, 지금은 안전고리는 해체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제 헬기에 탑승한 것처럼 훈련한 것이고 헬기에서 하강 후에 사주 경계를 실시한 거입니다. 특전사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오늘도 이들의 활약을 통해 확인한다. 물론 힘들지만 조국을 수호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특전사 중의 특전사. 겨울에 피는 꽃이 더 향기롭고 아름답고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더 값질 수밖에 없다. 강인한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까지. 행동하는 열정. 이웃과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바로 우리 군의 자부심이다.